안녕하세요.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네, 지금 뭐 간밤에 너무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일요일 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좀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떴는데요. 어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식당을 비롯한 각종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시설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과 폐쇄 조치를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식당들에 대해서는 식사 서비스가 식당 안에서 하는 식사 서비스는 금지. 그리고 다만 배달하고 테이크아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주문해서 사가지고 나가는 거. 그리고 드라이브 뚜루만 허용이 된다. 모든 바 출입 금지, 극장 출입 안 되고 행사, 공연 다 금지다. 와, 저는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심지어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쵸. 지금 운동을 하러 갈 나가시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공연도 좋아하는데 공연도 지금 못 갈 것 같고요. 저 거의 매주 영화관에 가거든요. CGV, LA에 우리말 자막이 있는 유일한. 그 CGV 정말 자주 가는데 극장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또 또 팝콘, 또 그다음에 콜라 이렇게 먹는 또 그 맛이 조금 있잖아요. 사실 집에서 뭐 하면은 그렇죠. 조금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봐야 제맛인데, 어머, 그걸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 저는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갈 데가 없죠. 그냥 방콕 하라는 거죠. 저 아는 지인분이 타주에서 이제 며칠 뒤에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그 카카오톡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예, 정말 갈 데가 없을까라고 예,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오시는데 예, 정말 갈 데가 없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분위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 한타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정말 다 닫는 분위기죠. 제가 뭐 한인타운 가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 예, 닫는 분위기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일단 어젯밤에 제가 그 뉴스를 접했을 때는 밤 10시쯤이었거든요. 네. 서부터 이제 각 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업소들은 패닉이 온 거예요. 발 빠르게 배달 서비스를 막 시작하는 곳도 있고요. 이참에 아예 그냥 닫을까? 닫자. 이런 업소 주인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조용해지고 오늘 저희 회사 직원들 점심 어떻게 먹었냐고 하니까 다 테이크아웃 사가지고 아. 왔고 또는 뭐 아예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다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요. 참 뭐 어마어마하게 저희 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분노 지수가 또 한 번 올라가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수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아프면 집에서 나가지 말고 10명 이상 모이지 말고 외식을 피하라. 뭐 이런 내용은 15일 동안 적용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외식을 피하기는요. 외식을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집에서 그냥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방콕해라. 그게 이제 대안으로서 대통령이 준 내용들이 그냥 방콕해라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아프면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집에서 나가지 말래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가 아니라, 아프면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늦게 하는 말이, 몸이 좋지 않으면 출근하지 말고, 아이들이 아플 경우에는 학교에 보내지 말라. 이미 학교 셧다운 됐거든요. 휴교령 다 내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이 뒤늦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면 뭐 대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뭐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집에 머물어라. 이게 무슨 대책도 아닌 대책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화가 나는 거는 사재기 하지 말라고요. 거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재기 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사재기 위기감을 조성하니까 저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정말 계획이 없구나, 이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네. 회사의 대표와 어떤 직원의 입장으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대입을 시켜봤거든요. 네. 좀 상당히 황당하네요. 뭐 완전. 예, 직원들이 지금 저희가 아픈데 직원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집에서 쉬어. 아프면요. 아프면 의사한테 전화해봐.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그다음에 LA 카운티 경우에는요, 오늘부터 모든 청사 건물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아, 했는데요. 그랬나요? 네, 직원들만 오게 하고요, 일반인 출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늘요. 와, 그러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 이랬고요. 다만 LA 카운티에는 모든 병원과 클리닉 같은 의료시설은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그렇지만 의료시설들은 환자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참 밝혔어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솔직히.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러지도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지? 뭐 이런 퀘스천이 제가 지금 딱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증권 시작 완전 또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저는 네, 그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그 제로금리로 발표한 시간이 지금 공공장소의 방문을 금한다는 내용보다 좀 일찍 발표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떤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 경기를 어떻게 조금 부양을 시켜보려는 의도로 한 것인데 사실은 그게 그 다음 날 오늘이죠, 월요일 오늘이죠. 증시를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감이 그런 뉴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지금 폭락으로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오늘 매매 일시 정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벌써 한 주에 새 벌써 3번이나 발동된 거거든요. 그럼 이 위기감이 과연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들 너무들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런 위기감을 너무 급격하게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위기감 조장의 한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CNBC가 네. 그 오늘과 같은 증권시장의 낙폭이 컸던 이유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가 7월 또는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이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저도 같은 내용의 어떤 기사를 접했거든요. 예, 참,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금리를 이렇게 낮춰주고선 또 왜 이런 커멘트를 해서 예. 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이런 또 위기감을 만드는지조차도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완전 대통령 물러가라, 뭐 탄핵해야 된다, 이게 나라냐, 뭐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정말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식 입장이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증권시장의 폭락을 보면서 짐 로저스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지난해인가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증권시장에 대폭락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 그럴 일이 있을래나 했더니 어머나 정말 대폭락이 있네요. 지금 뭐 저 한국에 있는 지인들은 주식 폭락 때문에 사실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뭐 본인들의 재산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예,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예. 그 우리가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은퇴 자금으로 뭐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플랜 같은 거 뭐 아이라나 뭐 이런 거에 자금을 넣어 놓았던 분들이 그 증시 폭락이 있으면서 은퇴 자금이 그 절반으로 뚝 빠져버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2007년, 2008년도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짐 로저스의 책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마켓을 옮겨라. 어그레시브한 데 말고 좀 안전한 데로 좀 옮겨라고 했는데 옮기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분들은 머니마켓으로 옮기거나 어뉴이티로 옮겨가지고 주식의 폭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저에게 그때 조언을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두어 분에게 들었습니다. 아, 참,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도저히 뭐,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 많은 악재들이 지금 겹쳐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는 오늘 그 LA의 어떤 그 패션 산업의 어떤 중심인 어떤 그 상가 지역을 저는 다녀왔는데요. 예, 어떤가요? 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건 연말 분위기였어요. 연말 분위기. 제가 지금 뭐, 연말 분위기라고 하면 좀 들뜬 분위기 아닌가요? 그냥 사람이 없고요. 예. 연말에 다들 휴가를 가고 남은 자리에 또 비는 또 주룩주룩 내렸죠. 그래서 제가 맞아요. 뭐 화면 보시듯이 지금 이것이 네. 지금 제가 오늘 찍어온 그 사진들이고요. 예. 보통 이런 모습은 어떤 시장으로서의 활기찬 모습은 하나도 보일 수가 없고요, 지금. 그렇네요. 뭐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아하. 그 상가 안에도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 지나가시면서 괜찮으세요? 한번 여쭤봤더니 오늘 주문 6개 받았어요. 나 오늘 2시 반에 어머나, 그냥 문 닫고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말 분위기다 그러면은 북적북적한 분위기를 연상을 할 텐데, 패션 디스트릭은, 패션 거리는 연말이면은, 한가한 분위기인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 12월 한 15일 정도 지나면 거의 휴가를 가고 뭐 그런 아하, 시즌이 사실 그 시즌인데요. 그렇군요. 그 뭐 시즌이었다는 얘기죠, 지금이. 네, 뭐 사진 보시듯이 지금 저 골목에는 차들이 막 수십 대가 이렇게 그 한쪽 편으로 다 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야 하는데 예, 어, 차들이 없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예. 제가 오늘 뭐 페이스북 통해서 다른 지인분들이 지금 이거 윌셔 거리예요 하는데도 윌셔 한인타운에도 사람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맞아요. 차량도 많이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가 휴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낮에는 차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정말 한산했어요. 오늘 게다가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원래 비가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막 커피 더 많이 마시고, 막 그렇죠. 카페라고. 오랜만에 오는 비인데,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잔치 분위기잖아요. 맞습니다. 뭐 막걸리 뭐 이런 막걸리 한 아, 잔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많이 저 문자 하고. 오고 막 그러는데요. 야,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우중충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뭐 굉장히 다들 우울감을 너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날마다 이제 마켓 순회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어떨까 하고 이제 봤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바로 옆에 라이프스가 있어요. 거긴 제가 잘 안 가는데 오늘 한번 가봤어요. 회사 바로 옆이니까.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저는 이제 우산을 쓰고 이제 갔더니 줄을 서 있어요. 아, 제가 갔을 때는 줄이 한 2m 정도 있었고요. 제가 줄을 서고 조금 있으니까 줄이 한 뭐 10m 이렇게 이제 늘어지는데, 제가 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다시 또 줄이 짧아졌는데 이게 줄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나 봐요. 아, 예, 제가 줄을 서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한 20분쯤 기다렸어요. 우산을 쓰고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아, 게다가 제 앞에 있던 학생 한 명이 줄을 서 있는데 우산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마음도 착하게 시리 그 학생과 나란히 제 우산을 받쳐들고 이를 보면서 20분을 기다려서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평온했고요. 모든 제품들은 거의 다 갖춰져 있었고요. 네. 달도 살 수 있었고 우유도 살 수 있었는데 다만 제한이 있었어요. 우유 아, 한 사람당 2갤론, 음, 그다음에 채소칸도 다 있었고요. 저는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네. 제가 마늘이요. 유기농 마늘에 한 10알 정도씩 패키지 된 게 있어요. 마늘 다 아, 까고 그 올게닉 마크가 다 있어요. FDA 그 승인 받은 마크도 있고. 그거 파는 데가 잘 없는데 어머 그 마늘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이제 그 마늘은 제 물건 좀 사고 그러는 데는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또 지인한테 받은 사진 보니까
이것도 네, 지역차가 꽤 많은지, 일요일 날 제가 사진을 보고, 이거 유튜브 방송하는데 조금 쓸게라고 제가 동의를 얻고 좀 받아온 사진이 있는데요. 네. 다른 지역, 약간 좀 웨스트 LA 쪽 같은데 그쪽은 또 텅텅 비었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오늘 간 랍스는 조용조용하니 사람을 한 번에 한 10명씩 들여보내더라고요. 아, 장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한인마켓을 갔어요. 한인마켓도 여전했어요. 다만 포장지는 없었고요. 우유가 없었어요. 한인마켓에는. 그리고 오늘은 쌀이 찹쌀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채소 칸도 다 채워져 있었고요. 괜찮았는데 제 지인 가운데 다운타운 가까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는 마켓은 그러니까 한인마켓은 아니죠. 그렇죠. 거의 다 텅텅 비었다라고 아, 지역마다 오렌지 카운티 쪽의 한인 마켓은 물건이 많이 없대요. 정말요? 예, 얼바인 쪽의 한인 마켓도 물건이 별로 없고. 저는 살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물건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 저는 계속 네, 궁금했던 게, 네,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휴지 이야기도 좀 했었지만, 예, 왜 우유는 또 사야 되는 것인가? 저는 갑자기 오늘 또 그런 퀘스천이 좀 들었었거든요. 예, 우유는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맞아요. 어, 비상식량으로 우유가 적합한 식품은 아닌데, 왜 네, 계란도 좀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네, 저라면 캔에 들은 음식을 더 사거나, 뭐 예, 파스타라던가 예, 라면이라든가 이럴 거 살 것 같은데, 네. 왜 계란 우유가 이렇게 위급할 때에는 꼭 타야 하는 어떤 그 항목이 되었는지 그게 좀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계란 오랜만에 들어보는 우리 그렇죠. 엄마가 쓰는 계란이 어떤 분 제가 그걸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계란이다, 결란이다. 그래서 사전 찾아보자. 뭐 네. 내기를 할까 뭐 이랬는데 계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계란은 헷갈리는 네 한자말이고 순 우리말은요, 네 달걀이거든요. 저는 달걀이죠. 달걀이란 단어를 좋아한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달걀은 한 2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 우유도 길게 잡으면 열흘은 보관이 가능한데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게 많이 필요 없어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닌 민족들은 우유와 달걀이 들어간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뭘 만들더라도 꼭 우유와 달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음. 싶었어요. 저 아는 분이요. 좀 무분별하게 우유를 많이 사셨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냥 우유 하나 주시더라고요. 유통기간이 다 다가왔다고 너무 많이 유통기한 사서 다 됐다고. 네,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럴 거 왜 사셨어요? 제가 뭐 이러기도 역시. 했는데 네. 그냥 저는 오늘 어떤 분이 그 우유가 제한이 갤론짜리, 1갤론짜리 두 개가 제한이었거든요. 네. 그거 대신 우유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우유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저는 돈을 이제 받았죠. 그러셨군요. 신납니다.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네. 오늘도 또 방송하면서 이런 또 자료 조사를 예. 하다 보니까 참, 미국에 지금 퍼지는 속도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어제 방송에서 약간 3천여 명 정도 저희가 얘기를 네.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네. 방송하면서 저희 지금 여기 시각이 지금 저희가 8시 한 10분, 조금 뭐 그 정도 되고 있는 현재 8시 12분. 네. 12분이죠. 요 시점에 네. 제가 자료 예. 보니까 예. 미국의 확진자가 4,661명이에요. 예, 맞아요. 어제 대비로 보면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예. 뭐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데도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네. 정말 이게 어떤 상태, 어떤 형태로까지 이 집에만 계속 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일들로 또 어떤 제한을 둘지 이런 것도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처음에 막 사재기가 코스코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재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 미국 정부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예, 깊은 공감을 합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캘리포니아를 봤더니 캘리포니아주만 확진자가 557명이고요. 아이고. 사망자가 7명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도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검사 킷 같은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전보다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병원에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확진자들을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요, 또.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소식은 LA 한인타운에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온 건데요. 네. 이 사무실이 윌셔길이 있는데 윌셔길의 모 은행에 어떤 분이 확진 판정이 돼가지고요. 그 건물을 방역한답니다. 아, 그리고 건물 자체를 다요? 예, 30날 아, 오픈한다고 이제 그런 뉴스가 오늘 한 1시간 전에 나왔어요. 확인된. 정말 뭐 큰일들이네요. 제가 이게 지금 아직 공식화된 거는 아닌데요. 제가 오늘 네, 이제 학교도 지금 거의 지금 뭐 봄방학도 있지만 폐쇄를 했잖아요. 예, 이제 데이케어 하는 곳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같이 휴교한다라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요. 아이들 저희 봐주는 데들 있잖아요. 네, 뭐 사립은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 4시인가 5시쯤에도 저도 신문 기사가 나온 걸 봤거든요. 예. 데이케어 센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들 너무 많이 하세요. 어우, 직장인 가야 되고 아이는 맡길 곳이 없고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심지어 이거 걱정하는 제 그 지인은요, 예,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를 한국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여기 부모님이 아, 계시진 않거든요. 오히려 네, 한국 보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아, 네, 다른 회사에서는 지금 방학 기간이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 꼭 부부, 따로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렇죠, 네, 회사에서 그냥 컨퍼런스 룸에서 그냥 아이들 놀게 하고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음, 와라 이랬다는 분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데이케어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이 지금 흐름에 맞춰서 쉬겠다 이러면 네, 정말 뭐 일하는 데에 정말 생계를 이어가는 데도 굉장히 부담감이 위기감 플러스 부담감도 어떤 이런 불안감은 또 어떤 금전적인 불안감도 굉장히 가중되겠구나 이런 지금 얘기들도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일대의 6개 카운티에서요, 다음 달 7일까지 식료품 구입 같은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자택 대피, 그러니까 shelter at home 명령이 내려졌대요.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와, 그러면 뭐 LA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겁이 나는데 만약에 자택 대피 shelter at home 이 명령이 떨어지면 또 한 번 마켓 대혼란이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뭐 산타크라라, 뭐 등등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그 주위에 있는 그 카운티들이 이제 그런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5살 이상 주민들에게 외출하지 말아라, 집에 머물어라, 이렇게 또 말했거든요. 참, 뭐, 너무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서 확진자가 생기면 또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런 소식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마침 좀 전에, 네. 출처는 라디오 코리아라는 그 한국 방송의 어떤 그 신문, 그 인터넷에서 나온 그 확정 팩트 확인이 끝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 예. 정리한 걸 제가 지금 요 화면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LA 많은 한인회에서 정리해서 준 거죠? 네네, 맞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예.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내용을 지금 보고 네. 계시는 건데요. 그래도 뭐 예.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좀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는 이런 좀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안도감도 좀 들긴 하고 그래요. 네.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예. 아, 저도 그거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격리 조치 또는 코비드-19 증상 때문에 일을 못한 경우 의료진의 입증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소득에 따라서 임금의 60에서 70% 받을 수 있고 최대 52주 동안 매주 $50에서 $1,300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한 주 무급 대기기간 웨이브돼서 일 못하는 첫째 주도 베네핏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 그리고 신청 그렇습니다. 사이트도 있고 근데 이거 사실은 뭐 업주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많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했을 때 네, 또 어떤 또 정부, 어떤 이 남가주 정부로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좀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줘서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안감 갖지 않도록 좀 네, 그런 조치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뭐 또 최근에 그 또 좀 더 놀라운,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갖는 뉴스는 네, 지금 16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예, 뉴저지하고 예. 커네티컷에서 야간 통행 금지를 하겠다. 야간 통행 금지요? 네, 밤 8시부터 다음날 어머, 새벽 5시까지 예, 통행을 금지하겠다. 바이러스 확산 어머나.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런 얘기도 봤어요. 그럼 이제 갈 데도 없지만 다니지도 못한 이런 상황도 LA 생기지 않겠다고 뭐 장담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어머나. 그리고 특히나 LA나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많죠.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는 회사라면은 밤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진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LA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부랑 일하는 회사들은 뭐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저희 회사도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네. 출근을 하고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이런 퀘스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그렇네요. 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참 이래서 다시 기준이.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뭐 미디어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한국의 소식들 부르면 참 저 입장에서 보면 아우 되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약간 그쪽을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잘했다의 편에 서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너무나 너무나 부러워, 정말 부러워 미치겠어요. 그걸 잘 모르세요, 보면. 정말 정말 부럽고요. 저도 여기서 웬만큼 이제 살면 한국에 다시 정말 돌아가야 되겠다. 저의 노후는 한국에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각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거론을 많이 해요. 아, 질서를 잘 그렇군요. 지킨다. 한국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잘 넘어간다. 한국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 미국은 왜 처음부터 한국처럼 저렇게 하지 못했나. 그리고 최근에 검사 시약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동안 그렇죠. 국회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었나요? 그 네네. 한국의 그 시약은 사용할 것이 못 된다. 비상사태로도 못 쓴다 그랬는데 그게 방법이 잘못된 거였잖아요. 미국은 항원 한채 검사고 한국은 유전자 검출 방식이라서 방식 자체가 다른데 그거 한 달러 딱 따가지고 한국의 모 언론이 뭐 대서특필하듯이 해가지고 완전 폭탄 맞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뭐 좋은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한국의 그 검사 시약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FDA 승인을 기다리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UCLA 그 이과대에서 한국의 그 검사 시약을 수입을 하나 보더라고요. 아, 그것, 그렇군요. 예, 그것도 뉴스에서 이제 봤는데 그러고 보면 정부보다 각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병원이면 병원, 대학이면 대학에서 각자 각기 각 단체에서 따로 정부에 기대지 않고 따로 준비를 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도생이구나, 미국은. 그래서 아주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또 특히 이제 그 한인 사회는, LA의 한인 커뮤니티는 또 LA 폭동이라는 좀 되게 좀 그렇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이민 1세대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다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걱정까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은 뭐 폭동도 나고 막 폭력적이고 그러잖아요. 네네. 한국은 절대 그런 일이 정말 없잖아요. 시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그럼요. 정말로요. 세계에서 원리 정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마켓에 가면서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줄을 서 있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마켓에서 줄을 서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없으면 옆집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안들이 총기 구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그런 거 같아요. 들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정말 극심하게 당해봤기 때문에 또 네. 그런 두려움이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전화 통화하신 뭐 저희 협력업체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다 LA 폭동 그때 다 경험을 했던 예. 분이시거든요. 혹시 이러다 예 폭동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손 네, 대표님 LA 폭동 혹시 경험하셨어요? 저는 경험을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음, 지금 뭐 거의 1세대 분 중에 한 분은 네. 뭐 오늘 사러 갈래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하, 총기를 사러 갈래. 네.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도 그 의류 업체가 많은 그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자바 쪽 네. 다녀왔었잖아요. 예. 정말 뭐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는 또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어. 난 이제 이거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월요일은 원래 남미에서 손님이 많이 오신대요. 아하, 근데 중남미 국가도 지금 국경을 다 폐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국경 폐쇄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머나, 그러면은, 지금 뭐 칠레, 그다음에 뭐 과테말라, 페루 지금 예. 뭐 일자마다 18일부터 하겠다, 16일부터 하겠다. 근데 뭐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쪽 다 지금 국경 폐쇄 조치를 지금 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캐나다도. 그러니까 지금 음흠. 미국에 와서 어떤 뭐 의류 구입을 하는 어떤 그런 바이어, 이제 그 구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뭐 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위기감이 많으면 뭐 나올 필요조차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나. 아예 지금 문을 닫은 회사 제가 한 두세 군데를 봤어요. 2주 정도 쉬겠다 하는 회사. 네. 참, 이 어떤 이 난관을 어떻게 저희가 좀 잘 극복을 해야 될지 저도 참 심히 네. 걱정이 많습니다. 2주만 쉬었다가 해보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뭐 2주 된다고 이게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네. 숫자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주변 여건은 뭐 계속 지금 뭐 지원 정책들도 많이 뭐 발표되고 있지만, 뭐 네. 심지어 통신사들도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이 지금 뭐 비상시국이잖아요. 예. 그 통신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뭐 가정이나 소기업 고객한테는 네. 서비스를 보통 60일간 연체료도 면제를 해주고 연결을 끊지는 어, 않겠다. 네.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도 개방하겠다 해서 아, 지금 뭐 최소 69개 회사가 지금 뭐 서명을 했다고 하는 뭐 이런 좀 좋은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 보고가 우리 4월 15일까지잖아요. 맞습니다. 세금 보고가 연기할 수 있다고 6월 15일까지로 연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은 조금 전에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네. 이럴 때 또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 홍보를 좀 할게요. 현대자동차의 그 제네시스 있잖아요. 네네. 제네시스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장을 잃은 소비자를 위해서 차량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대요. 그렇군요. 네, 4월 30일까지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동안 할부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요. 제네시스 파이낸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한정된대요. 뭐 네. 그래도 좋은 의도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니 또 네. 감사한 얘기네요, 정말. 네. 이런 따뜻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한인 관련 회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네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뭐 굉장히 좀 따뜻한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네. 저하고는 뭐 예전에 파트너도 했었고 네. 뭐 좀 성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뭐 툭탁툭탁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네. 예, 뭐 거의 제 같이 일했던 이제 제 후배를 제가 이제 그 형님네 회사에 소개를 해서 네. 잘 일하고 있는데 너네는 어떠니? 제가 이제 뭐 퇴근길에 좀 걱정돼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이번에 쿨하게 나오셨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쿨하게 어떤 그랬더니 거예요? 어 아픈 사람 있으면 월급 다 네. 줄 테니 고생하지 말고 회사 안 나와도 돼. 눈치 보지 마라고 어머나.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멋있네.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참 멋있다. 멋있네. 제가 그랬어요. 네. 요것도 따뜻한 얘기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웨스턴 백화점, 웨스턴하고 구가 코너에 웨스턴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 백화점에 하느님보다 하느님보다 더 높은 건물 건물주는 주시군요. 렌트비를 석 달 동안 50% 깎아주겠다고 아, 하셨어요. 정말요? 네, 50%나. 와, 지금 렌트비가 사실은 어떤 소규모 어떤 리테일 업종 이런 분들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럼요. 그게 뭐 렌트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얘기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와, 맞습니다. LA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이런 선행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한인타운에 가장 많은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계시잖아요. 네네네. 제이 뭐, 제이모 회사 있죠. 네. 네. 아, 그분이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한인타운의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좀 우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뭐 너무 이렇게 사람이 없고 정말 뭐 이런 경우 저 미국 온 지 거의 20년 됐거든요. 네. 와, LA가 이렇게 길이 한산하고 조용한 건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처음입니다. 그 식당에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잖아요. 네네. 배달이나 아니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데 오늘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 아, 좀 따뜻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저기 음식 사기가 힘들다고 하니까는요. 네. 집에 있으면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식사량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찾고 뭐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입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자꾸 먹으려고 하는 막 그런 저도 아마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요. 불안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올림픽 칼국수에 네. 거기서 파는 그 칼국수 수제비랑 같이 들어있는 것도 먹고 싶고요. 아, 전에 그 생선구이도 너무 먹고 싶고요. 갈비찜도 먹고 싶고요. 저는 오늘 갑자기 한국에서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짜장면 있잖아요. 아, 네. 아우, 이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지. 그러니까 온통 먹을 거 생각밖에 없어요. 뭐 자꾸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짜장면도 말입니다. 먹고 싶고 뭐 짬뽕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지. 막 지금 뭐 아, 이 좀 못 가게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갑자기 그런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일상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며칠 전이었는데, 참 그리워지네요, 갑자기. 평범한 일상이 참 이렇게 소중한 것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사이에 어제 저희가 첫 방 나가고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인데 다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다뤄야 할 것 전 없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내일 또 방송할 땐 또 어떤 내용이 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좀 좋은 얘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좋은 얘기가 좀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 또 내일 또 LA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 대표, 손지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